오래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 눈앞에 앉은 그 사람이 아니라 몇 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에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예전의 틀로 해석합니다. 친절하게 굴면 무슨 속셈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도 본성은 안 변해 라고 단정짓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그 사람의 오래된 사진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압니다. 젊은 날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다는 것을. 그 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겪고 달라졌는지를. 그런데 왜 타인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닫힌 문 앞에 잠시 서보려 합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행실이 거칠고 심보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버릇은 죽어야 고쳐진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그 청년이 노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인자했으며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본성이 어디 가겠어. 분명 속셈이 있을 거야. 오직 마을의 현자만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차를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과거를 모르십니까? 현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강물을 볼 때 어제의 물을 보지 않습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고 지금 내 앞의 물은 전혀 새로운 생명이니까요. 사람들은 그제야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그 청년의 발목에 채워두었던 무거운 사슬을, 그리고 그 사슬이 청년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목에도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타인을 과거의 모습으로 고정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새로 이해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상대를 규정하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그러니 고정관념은 뇌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값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영국의 비평가 해즐릿은 경고했습니다. 편견은 단순히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실제로 편견에 부합하는 존재로 몰아넣는 폭력이라고. 즉, 우리가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계속 대하면 그 사람은 점점 나쁜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을 과거에 가두는 것은 상대의 변화를 막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시선을 과거에 고정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세포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강물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하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 자연의 원리를 무시합니다. 10년 전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지금도 똑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어린 시절 말썽을 피웠던 동생이 40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아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이 세계에서 유독 사람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부자연스러운 고집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를 갖고 대하면 실제로 그 학생의 성과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믿어주는 것만으로 현실이 달라집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대하면 그는 계속 그 상태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하면 그는 결국 그렇게 된다고. 과거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변화를 막습니다. 변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어차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나는 당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는 무언의 신뢰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눈빛 앞에서 그 믿음에 부응하고 싶어집니다. 당신의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변화를 가로막을 수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과거에 가두는 가장 강한 힘은 받은 상처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상처는 실제하고 아픔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마음속 감옥에 가두고 날마다 그 상처를 되새기는 동안 고통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상대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오직 나만 그 감옥의 간수가 되어 매일 그 앞을 서성이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는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겠다
는 선언입니다. 상대를 과거에서 풀어주는 순간 사실은 내가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감옥 문을 여는 열쇠는 늘 간수의 손에 있습니다. 타인을 과거에 가두는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어디 가겠어. 이 말 속에는 체념과 자기 합리화가 섞여 있습니다. 타인의 변화를 믿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변화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타인이 변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나 자신에게도 그 가능성이 열립니다. 타인을 용납하는 넉넉함이 생길 때 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미완성입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다듬어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지려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나와 타인에게 오늘 하루라는 새 기회를 허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된 감옥이 있진 않습니까? 그 안에 누군가를 가두어 두고 이미 지나간 일을 증거로 내밀며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고한 채 문을 잠가두진 않았습니까?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상대가 정말로 변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변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나의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에는 닫혀져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익숙한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바라보십시오. 오래된 사진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 맑은 눈빛 속에서 생각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로운 시간 되십시오.